그래서 과제 넘버1입니다. 일단 부제는 데이터 흐름 잇기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자, 우리 지금 4주차 4-1에서 순차 분기 반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전엔 이제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코드 부분,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순차 흐름의 베리에이션 분기랑 반복을 얹어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반복 흐름을 끼얹기 위해서 while문을 적을 수 있고 분기 흐름을 구사하기 위해서 if문을 적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조건식 채워 넣어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영역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내용물들을 다른 횟수만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에서 우리가 데이터 쪽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떡밥을 던져놨어요. 사실은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어떤 일련의 흐름을 우리가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게임 판정을 해서 저 사람이 정답 맞췄을 때 축하 메시지 출력한다와 같은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중간중간 다뤄야 할 엄청 중요한 값이 있을 때 내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담아둔 값을 나중에 언제 어떤 용도로 꺼내 쓰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쪽에서도 일련의 흐름이, 데이터 흐름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 실행 흐름, 아까 전에 봤던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지난주에 그 런 같은 거 봐도, 그 다음에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봐도 적당히 마지막 땡 출력하고 합 출력하는 부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실행 흐름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잖아요. 데이터 쪽도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 수업 시간에 앞에 슬라이드 보고 흘러가네요. 다 알겠죠? 3가지 외우세요 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내 새로운 목표에 걸맞는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시점에 흘려보내기 위한, 적절한 시점에 담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갖고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채워서 제출을 해야지 과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경만 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점수 따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300개 짜오세요. 과제 300개 낼 겁니다. 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과제는 많아야 3개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셋 중에 첫 번째 과제를 일단 이 데이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왜냐?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 게임 만들 거잖아요. 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뿐만 아니라 데이터 쪽과 관련한 흐름을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if문 외우세요, while문 외우세요, 필요할 때 if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보다 조금은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눈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 꾸준하게 데이터랑 관련한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연습을 해두시는 게 보통은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수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룰 때도 어차피 거기로 가도 if문 while문은 똑같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거기로 가도 순차 분기 반복 조합으로 내 전체 프로그램 구성하는 건 대동소이해요. 근데 데이터 측면에서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긴 하지만 코드 쪽에 비하면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계획을 많이 해가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아마 점점 생길 겁니다. 데이터가 점점 커지고 빅해지고 막 2차원, 3차원 막 행렬을 다루기 시작하고 그럼 정신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 흐름 잇기라는 부제로 준비를 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 추석 끝나고 다음 주까지로 잡아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씩 도전하다 보면 그럭저럭
내 전체 프로그램, 내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데이터가 담기고 읽히는 일련의 흐름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두면 이후에 우리 수업에서 등장하는 좀 더 그럴싸한 내용들을 납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를 끝내고 자, 과제 시작 준비해요. 오케이, 25분. 자, 일단은 여러분 .py 파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설명서는 요 .pdf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풀면 이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homework1.base.py를 일단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 친구 적당히 스무스하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베이스 대신에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가급적이면 영어 내지 숫자 이름을 써서 파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잘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Shift 우클릭하면 Edit with Idle로 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파일들 전부 다 일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채점을 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동명이인 있다. 그럼 제가 수동으로 고쳐야 되고 아무튼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파일 이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과제 넘버1은 그래서 3가지 부분 목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여기서 첫 번째 목표를 진행할 거예요. 집에서 영상 보는 친구들은 영상 보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목표랑 세 번째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중에 두 번째 목표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세 번째 목표는 일단은 안 해도 됩니다. 옵셔널이에요. 근데 그걸 잘한 친구한테는 소정의 경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종의 타임어택 같은 느낌의 경쟁형 과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이고 그래서 요 .pdf 파일이랑 지금 제가 녹화해서 올릴 과제 설명 영상을 참고해 가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여유 시간에 조금씩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예요.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직접 느껴보고 중간중간 무슨 데이터를 담을 거냐, 나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연 .py 파일에는 제가 미리 두 가지 게임을 만들어 놨어요. 게임에 대한 코드를, 함수 정의를 적당히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숫자야구 게임이고 하나는 보물찾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숫자야구 게임, 이게 점점 숫자야구 게임을 초중고 시절에 해보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숫자야구 게임 해본 적 없다? 손 들어봅시다. 있어요?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숫자야구 게임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두 명이서 하는 거라 칩시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문제를 내는 역할이고 심판 같은 거죠. 한 명이 이제 문제를 맞추는 역할이라 칩시다. 그럼 이제 미리 답을 하나를 준비를 해두는데 일단은 이게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제가 초중고 시절을 보냈던 2000년도 초반에 종로구 룰로 친다면, 서울시 종로구 룰로 친다면 1, 2, 3, 9 범위 내에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골라요. 예를 들면 1, 2, 3, 1, 2, 4, 1, 2, 5부터 9, 8, 7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답으로 골라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1, 2, 3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맞추는 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 숫자 3개를 무슨 숫자냐,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어떻게 잘 맞냐까지 전부 다 챙겨서 완전히 똑같이 말을 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주사위 굴려갖고 답을 골라둡니다. 그 다음에 매번 시도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숫자 3개를 고를 거예요. 1, 2, 3부터 9, 8, 7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저 사람이 말했다라면 답이 1, 2, 3이면 저 사람은 다 맞춘 겁니다. 이러면 저 사람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한테 힌트를 말해주게 될 건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지금 1은 제대로 말했어요.
근데 다른 거를 애매한 거 딴 걸로 말했다. 1, 4, 5 막 이딴 식으로 말했다라면은 지금 세 자리 중에 한 자리 숫자가 숫자도 맞고 자리도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1이. 그러면 얘가 이제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한 숫자 중에 하나가 자리도 맞고 숫자도 맞다라면 스트라이크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4, 5는 답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얘네는 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4, 1, 5 같은 느낌으로 말했다면 4랑 5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1 같은 경우는 지금 답에 들어가 있긴 한데 자리가 달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볼로 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번에 말한 거가 예를 들면 0 스트라이크 0 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4, 5, 6 같은 거 말했다면 저 사람이 답이 1, 2, 3일 때 4, 5, 6이라고 말했다면 0 스트라이크 0 볼이 됩니다. 사실 이건 되게 좋은 팩이는 해요. 4, 5, 6이 확실히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0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1 스트라이크 0볼이 나올 수도 있고 2 스트라이크 0볼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 2, 4 같은 게 그런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본다면 뭐 2, 3, 1 이딴 식으로 말하면 0 스트라이크 3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사람은 목표를 1, 2, 3, 3개를 자리도 똑같이 해서 말해서 3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저 사람의 승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 9번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저 사람은 9번 안에 중간중간 나오는 힌트를 보고 적절한 다음번에 뭐 숫자 고를 거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다음번에 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또 입력을 하고 와 같은 식으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9번 안에 답을 못 맞춘 경우 저 사람의 패배, 답을 맞췄다라면 저 사람의 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보물찾기 게임은 이제 가상의 모래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예를 들면 16,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6,16인 그래서 이런 느낌의 정사각형 영역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 중에 임의의 위치에 보물을 하나 숨겨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좌표를 하나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소수점 달린 숫자 2개, XY 좌표 같은 게 되겠죠. 그걸 골라요.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를 골랐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지금 보물이 있는 점이랑 당신이 지금 고른 점 사이의 직선 거리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직선 거리가 1.0 이하로 들어왔다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점을 찍긴 했는데 이 보물이 묻힌 점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위치에다가 점을 찍었다라면 저 사람이 승리해요.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직선거리를 말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회가 10번입니다. 10번 안에 저 사람이 여기 찍었더니 직선거리 4.5, 여기 찍었더니 7.8, 아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까이 가야겠구만과 같은 식으로 열심히 때려 맞춰가면서 최종적으로 보물 근처를 찍는 그러면 승리하는 느낌의 게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이해되죠?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입니다. 일단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그 파일 내용, 여러분이 이름 바꾼 요 .py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없이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다가 꺽쇠 3개 있는 거기다가 이 두 문장들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자, 위에 거는 숫자 요구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래 거는 보물찾기 게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G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문자 new 그다음에 대문자 n 정도까지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위아래 화살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문자 new 정도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됩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커맨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얘네 둘 다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 리턴 값을 G에다가 담고 스타트 하겠다 같은 의미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 요구 게임 한 판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G를 써서
괄호를 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보여줄 거예요. 자, 숫자 알고 게임은 매 라운드마다 숫자 3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숫자 알고 게임이 이미 시작됐고 이번에는 뭐뭐뭐를 던져볼까요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1, 2, 3 담아서 엔터를 치면 G를 호출하는 거예요. 1, 2, 3을 담아서. 그럼 이 친구가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당연하게도 이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이 나왔어요. 얘가 투 스트라이크 0볼의 준말입니다. 한 자리 숫자가 나왔다면 10자리 수가 0인 거니까 0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3 떴다라면은 0 스트라이크 3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 2, 3을 던졌더니 2 스트라이크래요. 2개는 맞고 하나는 아예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Alt P 해가지고 1, 2, 3 말고 딴 거 뭐 해볼까? 1, 2, 3 말고 4, 5, 6 넣어봐야지 하면 1 스트라이크가 떴어요. 지금 저는 1, 2, 3 중에 2개, 4, 5, 6 중에 하나가 답인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7, 8, 9는 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찍어서 맞춰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필터를 한번 걸어 봅시다. 1, 2가 답이라 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답이 아닌 7을 집어넣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그러면 1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1, 2 중에 하나가 답이고 3은 확실히 답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이 답이다라는 건 6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 5, 3이거나 4, 2,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겁니다. 1, 5, 3 하면 자, 여기서 이제 true 또는 false가 나왔다. 그러니까 부울 형식 값이 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return 값으로 나왔다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저는 지금 4번 만에 답을 맞춘 거예요. 이번 숫자하고 게임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인터랙티브에 직접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괄호 안에 직접 리터럴을 적어서 이번 숫자고 게임에 숫자 뭐를 사용을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가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리턴 값이 무슨 형식 뭐가 나오냐를 여기가 인터랙티브니까 바로 여러분이 파란색으로 구경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서 20이니까 투 스트라이크 0볼이니까 그러면 1, 2, 3 중에 2개가 답인 거니까 와 같은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함수 호출식 무슨 리터럴을 넣어갖고 구성을 해서 엔터를 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서 다음 문장 적고 다음 문장 적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true 또는 false가 뜨는 게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숫자 알고 게임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방금 전에 운이 조금 좋았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한번 해봅시다. 보물찾기 게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G 괄호고 하면 얘는 XY 좌표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얼마로 할까요? 8,8 아니야. 이건 한가운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3,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무려 보물은 3,3에서 약 6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제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3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직선거리가 1.42까지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좌표 평면에 점을 찍고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냐를 상상을 해서 대충 뭐 8.6 그 다음에 3.3 정도 해볼게요. 이러면 더 멀어졌어요. 그러면 3.3이 아니라 2.7 정도 하면 아마 꽤 많이 가까워졌어요. 2.6 정도 하면 꽤 많이 가까워졌어요. 2.5 정도 하면 드디어 보물을 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 게임도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이번에 몇 컴마 몇 찍을 거냐 리터럴을 적어서 정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리턴 값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달린 숫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다음번에 G 호출식 어떻게 할 거냐 다음번에 해서 언젠가는 부울 형식 true 또는 false가 뜰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번에 1, 2, 3이 날 것 같아, 4, 5, 6이 날 것 같아, 7, 8, 9가 날 것 같아 를
함수 출식을 적으면서 당신들이 직접 수식을 적는 거예요. 리터럴을 써가지고 함수 출식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여러분의 이번에 즉석으로 만든 함수 출식을 즉시 계산을 해서 게임의 한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위통 값을 직접 보여줘요. 인터랙티브가 파란색으로 지금. 그리고 그 위통 값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는 리터럴 뭐뭐뭐 적을 거냐, 뭐뭐 적을 거냐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함수 출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야구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을 충분히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숫자야구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을 적당히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대충 플레이하면 숫자야구 게임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숫자야구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을 약 한 5년 정도 지금 매 학기마다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3번, 4번 만에 답을 맞춘 거고, 여러분은 뭐 9번, 10번 안에는 보통은 엔간하면은 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떤 게임이 더 마음에 드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목표는 이제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다음번에 1, 2, 3 넣을 거야, 4, 5, 6 넣을 거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위통 값으로 예를 들면 뭐 12가 나왔다라면 우리는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서 분해를 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 두 번째는 그런 거 1도 모르는 진짜 파이썬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숫자야구 게임 또는 보물찾기 게임을 한 판 해볼 수 있게끔 미리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게임이 두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일단 요 두 번째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 예를 들면 가족들 있잖아요. 동생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 무슨 게임을 시킬 것이냐, 무슨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함수 정의를 꾸밀 것이냐를 먼저 정하세요. 숫자야구 게임이 좋으면 숫자야구, 보물찾기 게임이 좋으면 보물찾기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골랐다면 다시 한번 목표 1로 돌아가서 그 게임을 인터랙티브에서 몇 번 더 플레이를 해보고 오세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게임이었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을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 목표인데, 자, 여러분은 지금 숫자야구 게임 규칙 그 자체를 짜는 건 전혀 아니에요. 보물찾기 게임 규칙, 판정하는 코드 그런 걸 짜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게임 호출하자마자 숫자야구 게임을 시작합니다. 짝짝짝 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숫자 3개를 입력받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세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와 같이. 그래서 일단 인트로 하고 저 사람한테 입력을 받고 3개를 입력받고 이게 사람이라 칩시다. 사람, 내 프로그램, 내 게임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G 어쩌고 하는 게임용 함수, 게임의 몸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저 사람한테 인트로 메시지 한번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숫자를 2개 내지 3개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가지고 G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G 한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 3개 집어넣으면 아무튼 걔가 나한테 결과를 줄 거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트 형식 값을 주거나 플롯 형식 값을 주거나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또는 아예 부울 형식 값 true 또는 false를 줄 겁니다. 나는 이번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갖고 G를 호출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온 데이터가 무슨 형식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한국말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불 형식 true가 왔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하 메시지 출력하고 리턴해 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는 false가 떴다. 아쉽지만 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하고 꺼지라고 하면 돼요. 리턴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예를 들면 숫자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인트 형식 값이 왔을 것이고 걔는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아까 전 그 나누기 연산자를 쓴다거나 하면 이 인트 형식 값에 10자릿수랑 1자릿수를 분해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서 저 사람한테 눈으로 좀 더 애기들도 눈으로 보고 구분하기 쉽게 메시지를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 스트라이크 투 볼입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12가 왔다 치면은 나는 원 스트라이크 투 볼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애기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그걸 보고 다음번엔 난 그럼 4, 5, 6 입력해야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다음번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직선거리는 뭐 5.668입니다 와 같은 식으로 그냥 말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표 1에서는 방금 전 우리 했던 거 봅시다. 자, 목표 1번에서는 게임용 함수 이렇게 G에다가 담은 다음에 준비하는 거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이번에는 뭐 집어넣을 거냐, 다음번에 뭐 집어넣을 거냐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서 즉석에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목표 2번은 우리가 리터럴을 적는 대신에 저 사용자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대신 담아서 G를 호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흐름이 한 단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아까 전에 4주차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숫자 해고 게임이면 매 라운드마다, 매 이닝마다 저 사람한테 인트 형식 값 3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개를 담아서 G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야 돼요. 이름 3개 도입하면 되죠. 할당문 3개 한 다음에 함수 호출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G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을 딴 데다 받아놓고 그 리턴 값이 무슨 형식이냐 민증을 까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10자릿수, 1자릿수가 뭐냐 등등에 따라서 저 사람한테 힌트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 보여주고 게임을 끝내버린다든가 하면 돼요. 그거를 최대 숫자고 게임 같은 경우는 9번,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10번 반복하도록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번에 G 호출할 때 뭐뭐뭐 집어넣고 호출할 거냐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숫자를 우리 안쪽에 깊이 숨어 있는 저 G라는 친구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택배 과정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 해고 게임 규칙을 여러분이 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G는 new number base를 괄호열고 닫고 엔터만 치면 그쪽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new number base를 할 때마다 새로운 딱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용 함수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게 G에 담긴 채로 스타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G 호출식을 최대 9번, 최대 10번 근데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갖고 값을 가지고 호출하도록 데이터 흐름 구성해야 되고 그 G의 리턴 값을 다시 사용자 눈으로 예쁘게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부분 데이터 흐름을 신경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생각해서 요 새로운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 차근차근 구성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다음 주쯤이라든가 다다음 주쯤에 다다음 주는 추석이죠. 여유 있을 때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의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py 파일 제출하면 제가 그걸 붙잡고 F5를 누를 거예요. 그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괄호열고 닫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이 저한테 제시하는 메시지들 보면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프롬프트로 시키는 대로 저는 숫자 입력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코드 덩어리를 실행함으로써 제가 숫자 열고 게임 또는 보물찾기 게임 여러분이 고른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가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얘는 이제 일종의 대결입니다.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 자, 목표 1번이랑 목표 2번은 예를 들면 1, 2, 3 넣었을 때 나한테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 떴다. 다음번에 4, 5, 6 넣을 거냐, 7, 8, 9 넣을 거냐 등등을 결국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를 사람이 판단을 했습니다. 요 세 번째 목표는 그걸 컴퓨터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호출하면 마치 인공지능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 넣고 스타트 할 건지, 결과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음번에 뭐를 넣고 진행할 건지 등등을 결정하는 그런 일관적인 과정을 전부 다 파이썬 문장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싶다라면 일단 F5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solve 하고 1 정도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solve 10만 판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름이 나올 거고 함수 호출시 구상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자동으로 10만 판을 돌려요. 그 다음에 그 10만 판을 solve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승률이 몇 퍼센트 나오냐, 그 다음에 몇 초 걸렸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노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초, 밀리초, 약 0.3초 정도 걸린 거예요. 0.3초 동안 10만 판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승률은 무려 0.33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럭저럭 컨시스턴트하게 약 0.3%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코드가 지금 .py 파일에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직접 호출해 봤던 new number baseball, new treasure box 얘는 우리랑 전혀 관련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목표 게임 함수 정의 적는 게 여러분 목표고 그다음에 요 아래 이제 목표 3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 두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우는 게 목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은 choose the game to solve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빨리 풀면 좋은 거고 승률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공지능 함수 정의 내용물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잴 건데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잴 거예요. 숫자야구 게임 부분, 보물찾기 게임 부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어느 게임에 도전할 거냐에 따라서 요 리턴 오른쪽에 있는 저 리터럴 1을 그냥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얘 말고 예를 들면 리턴 0하고 엔터를 쳐두시거나 하면 됩니다. 이러면 나는 목표 3번에서 숫자야구 게임 도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1을 해두면은 보물상자 게임을 도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보물상자 게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solve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으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주석을 살짝 빼볼게요. 집에서 혹시나 목표 3번 할 친구들은 이 주석 내용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solve라는 함수는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게임용 함수 G 있잖아요. 그거를 요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게임용 함수를 주고 네가 안에서 이걸 원하는 만큼 호출해서 써봐.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춰봐. 와 같은 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뭘 하냐? 자, RET는 0으로 두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RET에 담겨있는 값 민증을 깠을 때 부울 형식 값이 나오냐 그렇지 않냐를 보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게 는에 반대되는 크거나 작다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표는. 그래서 RET에다가 0,0을 찍어서 나온 리턴 값을 담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자, 보물찾기 게임은 0,0에서 16,16 그 네모 안에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친구는 무지성으로 무조건 0,0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보물이 있다면 한 번만에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답을 못 맞춥니다. 얘는 지금 그렇게 무지성으로 10번을 똑같은 점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0,0을 찍어요. 그러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직선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울 형식 값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0,0을 또 찍는 겁니다. 10번을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false가 뜰 거고 그렇기 때문에 solve 내용물 실행이 끝날 겁니다. 또는 0,0 주변에 보물이 있다라면 얘는 한 방에 true가 뜰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방에 부울 형식 값이 나와서 while문 실행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되게 무식한 버전이고 얘는 그래서 승률이 생각해봐요. 지금 0부터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 곱하기 16 하면 256이잖아요. 그죠? 이 전체 넓이가 256이라 치면 그러면 얘는 지금 256에 해당하는 전체 넓이 중에 요 4분원에 해당하는 넓이 안에 보물이 있다라면 100% 확률로 맞출 수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 반지름은 1이에요. 그러면 이 4분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r이 1이에요. 그러면 이 원 전체의 넓이는 파이였을 것이고 얘는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256분의 4분의 파이 영역 안에 보물이 있다라면 100%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칼크해서 공학용 계산기 파이 나누기 1024 하면 이런 식으로 뜨고 얘를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맞추면 0.3067%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0,0 주변에 보물이 있을 확률이 0.3%인 거예요. 엔간한 가짜 게임보다 혜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버전은 10만 판을 돌리면 대충 0.3% 확률로 답을 맞추는 친구예요. 0,0 주변에 있으면 정답, 그렇지 않다라면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류는 전혀 안 나는 것 같고 코드 간단해서 이 짓을 0.3초 만에 지금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솔브 내용물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저딴 식으로 짜는 거에 비하면 좀 더 느리다 하더라도 승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를 숫자 알고 게임 부문, 보물찾기 게임 부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누가 승률이 더 높게 나오냐, 그다음에 승률이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빨리 끝냈냐를 가지고 부문별 1등 친구들한테 상품을 전달하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우리 과제 설명서에도 적혀 있는데 얘는 지금 0,0을 1,1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기만 해도 무려 승률이 이런 식으로 4배 뻥튀기가 됩니다. 왜냐? 지금 0,0 주변으로 이만큼 안에 들어있냐 검사를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1,1을 찍는다라는 건 이 주변으로 반지름 1만큼 요 영역 안에 보물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랑 동치가 되거든요. 얘는 이제 4분원이 아니라 그냥 원 전체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보다 승률이 4배 뻥튀기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임의의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적절히 안쪽에다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이 게임은, 보물찾기 게임은 1.2% 확률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10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1,1을 계속 찍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표에서 한 번에 보물찾기 게임 부문으로 도전한다라면 적어도 1.2%보다는 높은 승률을 만드는, 높은 승률을 뱉어내는 그런 솔브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는 지금 G 호출식에 리터럴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1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 RET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또는 직전 또는 두 번째 전, 세 번째 전에 RET 값이 뭐였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1,1 말고 4,4로 해야겠구만. 이번에는 7,7로 해야겠구만과 같이 다음번에 G 호출식 X 값이랑 Y 값을 뭘로 해갖고 호출할 건지를 판단하는 파이썬 코드를 이 while문 안에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승률 예를 들면 100%를 찍는다라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 알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게 목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우리 중에 초중고 시절에 파이썬 막 10년 동안 한 친구들 관심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여기 있는 힌트까지 구경하고
진행해 보시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목표만 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작성한 그 .py 파일 이름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걔를 그냥 바로 우리 LMS에다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몇 수업 페이지는 .py 파일 그대로 게시하는 게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 이제 우클릭하든가 하면은 압축할 수 있잖아요. .zip 파일로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우리 그 느낀 점 적는 곳에다가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 기한은 추석 다음 주 수업날 밤까지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는 이런 느낌으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100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빵점으로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py 파일 또는 그걸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제가 다운로드하고 F5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문장들 한번 쭉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당신들이 고른 게임 한 판을 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코멘트로 올려주시면 거기까지 하면 100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궁금한 거 과제랑 관련해서 있습니까?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주 최종 목표라든가 보면 대충 비슷한 느낌이에요. 결국은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건데 그 사용자가 게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저 사람이 입력한 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판정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린 답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G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우겨 넣음으로써 데이터를 게임 자체에다가 전달하는 역할만, 데이터 흐름을 읽는 역할만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슬슬 퇴근각을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